그러면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 심볼 에러 레이트를 구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심볼 에러 레이트를 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를 다뤘냐면은 펄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을 했었을 때 심볼 에러 레이트이 얼마 나오느냐? 라는 이야기를 했었다 이거죠. 그렇죠? 펄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기 때문에 MRE 모듈레이션이다라고 한다라면은 1부터 해갖고 M까지의 서로 다른 시그널 SMT가 있어서, 그래서 M은 1부터 N까지가 있는데 들어오는 바이너리 비트가 우리가 몇 개를 잘라가지고 보겠느냐? 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쵸? 만약에 2비트로 본다라면 이 캐피탈 M은 4가 될 테고, 3비트로 본다라면 8개가 될 테고, 4비트로 본다라면 16개가 될 테고. 그쵸? 2의 K승의 형태로 MRE가 되죠? 그쵸? 그렇게 되는 거를 서로 다른 시그널 중에서 비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것을 보내줄 거고, 그 신호를 받고 리시버에서는 그 보내진 신호 중에서 어떤 신호가 보내졌을까? 노이즈가 없다라면 확인할 텐데 노이즈가 섞여가지고 우리는 어떤 신호가 보내질지 아주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노이즈가 있는 상황에서 옵티멈하게 디텍션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맵 크라이티리언 이야기를 했고, 그렇죠? 맵 크라이티리언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베이스 포뮬라에 의해서 ML 크라이티리언으로 ML 디시전 룰로 우리가 심플리파이를 시킬 수 있다.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디시전 룰에 의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라이클리후드 펑션은 컨디셔널 PDF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했죠. 그거가 이제 가우시안 채널에 있었을 때는 그 라이클리후드 펑션이 일종의 가우시안 펑션이 되어서 그것들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위에 있는 디스턴스만 계산해서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계산해서 가장 짧게 있는 거를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렇게 디시전 룰을 쓰면은 대체 심볼 에러 레이트는 무엇이 될까 하면서 그 계산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MRE PAM이라고 한다라면 이렇게 있으면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을 그리면 S1, S2 해서 SM이 되는데, 우리가 했던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룰을 이 그림에서 그린다라면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를 타우 1이라고 한다면 마치 들어오는 시그널이 이쪽에 있으면은 들어오는 시그널이 원 디멘전이니까 이 위에 있을 텐데 들어오는 시그널이 이 빨간색 안에 있으면 나는 S1이라고 말을 할 거고, 그쵸? S1을 보냈는데 S1을 실제로 내가 보냈는데 받은 사람이 노이즈 때문에 여기에 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S2라고 말을 하겠죠. 만약에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S3라고 한다면 여기에 S3라고 하는데 내가 S1을 보냈는데 여기에 가 있어요. 노이즈 때문에. 이렇게 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이렇게 보냈는데 Y는 S1 플러스 N 디모듈레이터 아웃풋을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난 이 Y를 보고 어떤 것을 보냈을까라는 것들을 지금 판정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룰을 써가지고 판정할 테니까 이 안에 있으면 S1하고 가장 가깝기 때문에 나는 S1이다 라고 S1이 보내졌을 것이다 라고 나는 디시전을 내릴 텐데, 만약에 여기 동그라미처럼 이 안에 있다면 이 N값이 얘보다 이쪽으로 더 큰 값을 가지게 돼가지고 이쪽에 있다면 나는 S2라고 말할 거고, 이쪽으로 오면 나는 S3라고 말할 거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나는 다른 심볼이 보내졌다라고 나는 디시전을 내리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러면 에러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내가 Y를 S1을 보냈다는 가정하에 이거를 타우 1이라고 한다면 요 디스턴스를 내가 D라고 한다면 이 디스턴스보다 이쪽 바깥에 있을 경우의 확률, 그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이느냐, 그거를 계산하면은 S1을 보냈을 때 에러 확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이걸 식으로 쓴다라면 probability of error
S1을 보냈을 때 이거는 어느 때에 일어나는 확률이냐 그 이벤트를 써본다라면은 그 이벤트에 대한 확률을 구하면 되니까 여기를 Y라고 합시다. 이 빨간 거 처음에 이 동그라미를 그러면 Y-S1이 D보다 크다라면 즉 Y가 더 큰 거죠. 이쪽이 있으니까 이게 이쪽 방향으로 큰 값들을 가지고 있다라면 큰 값에서 이 S1을 뺀 거가 D보다 더 크다라면은 바로 S1을 보냈을 때 에러가 되겠다 이거죠. 그렇죠? 이거는 어떤 조건이라면 모든 경우에서 이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 S1을 보냈다라는 가정하에 이러한 확률을 구하면 되겠다는 거죠. 그렇죠? S1을 보냈을 때 그러면 Y의 디스트리뷰션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그거를 구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그걸 계산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 S2를 보냈는데 똑같은 경우로 S2를 보냈는데 에러는 언제 일어났느냐? probability 이제는 Y-S2의 거리가 만약에 D보다 더 크다라면은 에러가 나겠죠. 이제 S2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생겨요. 이쪽으로 갈 경우, 이쪽으로 갈 경우.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조금 더 예제를 더 스페시픽하게 해서 한번 더 해볼게요. 여기서 S4, S5, S6, S7 좀 칸이 부족한데 S8까지 그래서 3개의 비트를 지금 하나의 시그널로 지금 매핑을 해서 한 번에 3개의 비트를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쵸? 한 번에. 그래서 매핑을 어떻게 할 거냐면 보세요. 0, 0, 0, 0, 0, 1 그 다음에 0, 1, 1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0, 1, 0 그쵸? 그 다음에 1, 1, 0 여기서는 1, 0, 1 1, 1, 0, 0 그 다음에 1, 0, 1, 1, 1, 1 내가 만약에 이렇게 매핑을 해서 보낸다라고 합시다. 그죠? 이런 갖고 0, 0, 0이 오면 S1 0, 0, 1이 오면 S2 0, 1, 1이 오면 S3를 보낸다는 거죠. 그쵸? 빨간 걸로 표시를 했으니까 S1을 바이너리 비트 000이 왔어요. 그래갖고 나는 S1을 보내. 근데 노이즈가 섞여가지고 받은 사람은 여기에 찍혔어요. 여기에 찍겠다고 합시다. S2 디시전 레지언 S2가 디시전 하는 영역에 찍겠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는 심볼 에러가 났다라고 말을 해요. 그쵸? 또 S1을 보냈는데 여기 세모 S3의 디시전 영역에 딱 떨어졌어요. 그럼 나는 S3라고 디시전을 내릴 거라는 거죠. 그쵸? 그때 확률은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 모든 확률들을 다 S1이 S2가 될 때, S3가 될 때, S4가 될 때 이렇게 각각을 다 더한 거가 요거가 되는 거죠. 그거 확률은 바로 이 거리가 D보다 큰 경우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내가 S1을 보냈는데 즉 바이너리 비트 000이 와서 S1이 보냈는데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S2가 에러가 났든 X2로 에러가 났든 S3로 에러가 났든 이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요. 에러가 났느냐 안 났느냐 그것만 중요해. 지금 심볼 에러라고 판단하는 이 확률은 이 사람은 그래요. 즉 내가 한 2주 전에 말했나 지난주에 이야기했나 그 디텍션 시오리에서 우리 벌금 내는 거 있었잖아요. 뭐 있냐면 S1인데 S2로 판정되면 에러인데 그때는 100원. S1인데 S3로 판정을 잘못 내면 200원. 그러는 거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는 S1을 보내는 데가 S2로 판정되든 S3로 판정되든 다 똑같이 1이라는 벌금을 내게끔 한다라면 그거가 맵 크라이티리언으로 된다라는 걸 나는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증명 과정은 이제 딱 생략을 하고 그렇죠?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데 여기서는 S1을 보냈는데 S2로 가든 S3로 가든 이 사람은 다 그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S1을 보냈는데 내가 여기에 찍혀가지고 received 시그널 Y가 여기에 찍혀가지고 이 사람은 S2라고 판정을 했어요.
S2로 판정을 했으니까 아 S2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바이너리 비트는 무엇이 보내졌을까라고 다시 역으로 할 거예요. 디매핑을 할 거예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001이구나 라고 말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원래는 무엇인데 001이라고 했냐면 원래는 000인데 001이라고 했죠. 그쵸? 심볼 에러는 하나가 났는데 비트의 에러는 몇 개가 났어요? 3개 중에서 하나가 났죠. 그쵸? 지금 심볼 에러와 비트 에러의 차이점을 내가 말하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쵸? 만약에 S1을 보냈는데 S8에 여기에 찍혔어요. 에러가 너무 커가지고. 그러니까 노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그쵸? 그렇다면 나는 SH다라고 말을 할 텐데 이걸 바이너리 비트로 고치면은 뭐가 되겠어요? 나는 뭐라고 하겠어요? 111. 그러면 바이너리 비트가 몇 개 에러가 났어요? 3개가 났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시그널을 000 S1T 해갖고 지금 111 S8T 이렇게 내가 지금 매핑을 보낼 때 하고 받는 사람도 이렇게 된다는 룰을 알고 있어가지고 리시버에서 디시전을 한 다음에 다시 이 관계에 의해서 어떤 비트로 다시 바꿔줄 텐데 기왕이면 대부분의 경우에 S1이 S2로 에러가 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S3나 다른 것보다. 왜냐면 노이즈가 그렇게 만약에 크지 않다라면 노이즈가 내 주변에서 그렇게 베리언스가 크지 않다라면 그 소리는 뭐냐면 베리언스가 이쪽으로 갈 확률들이 더 적다라면 그러니까 노이즈의 파워들이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노이즈들이 S1을 보냈을 때 노이즈가 걸리는 반경들이 대부분 이 정도에서 78%, 80%가 일어난다라면 에러가 나면은 S2로 일어날 경우가 더 많이 일어나겠죠. S3나 다른 경우보다. 그쵸? 그렇다라면은 조금 내가 더 스마트하게 이렇게 바이너리 비트를 어사인하는 방법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바로 옆에 있는 시그널의 빛을 어사인할 때는 한 비트만 차이 나게끔 어사인을 한다라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에러가 나더라도 심볼 에러가 나더라도 비트 에러는 그 3개 중에서 하나만 나도록. 그렇죠? 이렇게 비트 어사인을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어떤 매핑이라고 그래요? 몰라요? 몰라? 그렇죠. 그레이 코딩이라고 한다. 그레이 코딩 또는 이제 우리 매핑을 했으니까 그레이 매핑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방식을 그레이 매핑으로 해서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까지 내가 MRE PAM, MRE PPM 해갖고 4RE로 예제를 많이 보였는데 그때까지는 그레이 코딩이라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비트 어사인한 걸 보면 내가 다 이렇게 했어요. 00, 01, 11, 10. 왜냐면은 01, 10, 11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했다. 이유는 아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그때 했을 때 어떤 학생이 끝나고 나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왜 꼭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내가 나중에 설명을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레이 마핑,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없는데, 책이 안 나와가지고 내가 안 했는데 아마 책 앞부분에 나오는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레이 매핑을 쓰는 이유는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렇게 해갖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레이 매핑을 써가지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제 심볼 에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심볼 에러가 일어나서 이런 확률들을 다 더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PAM일 때 심볼 에러 레이트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심볼 에러가 구하는데 심볼 에러 레이트를 구해봤더니 어떻게 됐냐면 MRE 심볼 에러를 구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n분의 1 그러니까 n분의 1을 여기 곱한 건 뭐냐면은 equally probable이다 라고 가정했을 때 자, equally probable이 아니다라면 probability of error S1 probability S1 더하기 probability of
에라 S2를 보내줬을 때 probability S2 플러스 probability of 에라 SM probability of SM. 이게 평균 심볼 에러 레이시 되겠다라는 거죠. MRE를 보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요것들이 다 n분의 1로 같다라면 n분의 1로 다 같다라면 상관없이 요거를 앞에다 빼놔가지고 n분의 1 해놓고 요것들이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S1을 보냈을 때 에러가 나는 경우 이벤트를 먼저 알아야 됐고 그거가 일어날 확률을 알으면 요거를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n분의 1 아까 말한 대로 probability of P자는 probability PR 써도 되고 그냥 책에서 P라고 써도 돼요. 그렇죠? probability S1이 언제 일어나냐면 받은 코릴레이터 Y가 코릴레이터 아웃풋에요. Y가 S1까지의 거리가 D보다 크면은 에러가 난다 이거죠. 그거는 언제 일어나냐면 S1이 보내졌다는 가정하에 이때 이거에 대한 에러 이벤트가 되겠다 이거죠. 그렇죠? 이때의 Y의 디스트리뷰션은 Y는 랜덤 베리어블인데 Y의 디스트리뷰션은 어떻게 되냐면 F Y는 n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n 왜 y 마이너스 뭐라고 책에서처럼 쓰면 되냐면은 책에서는 뭐라고 썼냐 책의 노테이션 한번 봅시다. 그냥 S1이라고 했네요. 그렇죠? S1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가 D보다 클 확률, D보다 클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Y-S1이 D보다 클 확률. 이건 뭐냐면 Y는, 지금 Y는 S1 플러스 N인데 Y-2N-1 M 해놓고 여기를 앰플리튜드 A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M은 1부터 해갖고 M까지. 만약에 M이 4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SM은 2M-1-4A. 그렇죠? 그래서 S1은 M은 2를 대입하면 2 빼기 1은 1. 1 빼기 4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A가 되고 S2는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A. S3는 A. S4는 3A.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 D는 어떻게 되냐면 D는 요 둘 간의 거리니까 2A다라고 말을 했어요. 2A다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의 에버리지 에너지를 구했더니 이의 에버리지를 구했더니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제 이것들을 다 제곱해갖고 더해서 구해봤더니 어떻게 나왔냐면 교수님, 네. 두 심볼 간의 거리는 2D 아니었나요? ED. D는 2D가 A가 되는 거죠. 두 심볼 간의 거리니까 D는 A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잠깐만, 제가 실수를 했는데 이게 SM이 아니라 AM이라고 했네요. AM이라고. 그리고 이거를 그람 시미 프로시저를 써가지고 이 SM을 구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SMT는 SM 사이T로 쓸 수가 있고 이 SM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A to T 그 다음에 CN-1 마이너스 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D는 어떻게 되냐면 둘 간의 거리를 계산을 해보면은 D는 D는 2A to T가 나타나는 거죠.
이거 내가 잘못 쓴 건, 잘못 쓸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거 외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보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아, 여기 2B는 2A 루트 T. 중간의 거리가. 그래서 SM은 2n-1-m의 D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에버리지 에너지가 얼마냐? PM 시그널에 그거를 M은 1부터 N까지 N분의 1 해서 SN 제곱을 하면 되는데 이제 요거를 대입해갖고 이걸 하면 그때 여러분들이 풀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제곱수의 연속수의 합 그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면 루트에서 보는 것처럼 이것이 3분의 D제곱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건 암기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노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하는 이유는 뭐였냐면은 아까 Q 값이 어떻게 나왔냐면 그 에버리지 싱글러 레이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죠. 이거를 에버리지 에너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쓰고 싶어서 지금 금방 이런 걸 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했더니 여기서 D 제곱은 N 제곱 마이너스 1 분의 3, 2의 에버리지 이 관계에서 이렇게 쓸 수 있어서 여기서 D 제곱 대신에 요거를 대입을 해보면은 그 프로바빌리티 심볼 에러를 Q D 제곱 대신에 N 제곱 마이너스 1 3 곱하기 2가 있으니까 6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이 에버리지는 뭐냐면은 심볼의 에너지예요. 비트 에너지가 아니라 심볼의 에너지다 이거. 심볼의 에버리지 에너지다 이거야. 심볼의 에너지와 비트 에너지는 다르는데 이 심볼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비트 에너지를 3개 K개만큼 곱한 거가 심볼 에너지가 되겠죠. 각 비트가 한 비트가 차지하는 에너지를 이 B라고 한다면 그게 몇 개가 돼서 하나의 심볼이 되냐면 K개가 있어서 이런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또는 K는 로그 2M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은 6 로그 2M EB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그린 다음에 이렇게 푼 것을 여러분들이 노트를 보니까 지난 시간 노트를 보면 에버리지 싱글러리 커브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그렸냐면 EB 오버 N낫에 대해서 X축은 이것을 가지고 싱글러리이 얼마가 나왔을까 이것을 구했어요. N이 바이너리일 때, M은 4일 때, 8일 때, 16일 때 각각 되어있어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때도 말했지만은 통신에 있어서 파워, 전송되는 파워 또는 그 파워는 E는 PT니까 에너지는 파워하고 아주 관련이 많죠. 그렇죠? 리니어한 관계가 있죠. T가 정해져 있다면 리니어한 관계가 있으니까 에너지가 많으면은 이 값이 이게 커져가지고 얘가 커진다는 소리는 뭐냐면 Q 펑션 자체 이 값이 작아져가지고 그 성능이 좋아진다는 소리잖아요. 심플러라고 이 값이 낮게 나오니까 좋다라는 소리인데 얘를 무작정 크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레귤레이션의 정부의 파워는 얼마 이상 쓰지 마라 라는 그 정부의 각 국가의 정책이 그렇게 쓸 수가 없어서 얘를 키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내가 더 많은 비트를 보내고 싶어 하면 주어진 시간에 여러분들 막 LTE나 그 전에 그 3G 막 비교해 보면은
제일 다른 점이 뭐냐면 속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데이터 레이트 속도가. 그렇죠? 그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시간에 더 많은 비트를 보내면 되죠. 그렇죠? 예를 들어 4 REPAM보다 만약에 16 PAM을 쓴다라면은 2개의 비트를 보내는 거를 한 번에 4개의 비트를 보내니까 데이터베이스를 2배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하지만 중간에 내가 그렇게 해갖고 256 PAM을 쓰겠다. 그러면은 2의 몇 승이냐면 2의 8승. 그래서 한 번에 8개 비트를 보낸다는 거죠. 그렇죠? 바이너리 PAM 써가지고 10Mbps 속도를 냈던 거를 256 PAM을 쓰면 80Mbps 속도를 내서 서비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단 조건은 뭐냐면은 둘 다 전송되는 파워는 둘이 똑같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에너지를 똑같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이 에너지를 똑같게 하고 M 사이즈를 크게 한다면 바이너리 PAM 같은 경우는 M은 2인데 예를 들어 금방 말했던 256 PAM일 경우에는 M은 8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때의 D는 각각을 구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컨스턴트로 주어져 있어요. 국가에서 어느 이상 쓰지 말아라고. 그렇죠? 주어져 있는 값으로 예를 들어 1이라고 합시다. 1W. 그래서 이 값이 1. 그 다음에 M은 2일 때와 M은 8일 때를 비교하면 M은 2일 때의 D값이 클까요? M은 8일 때의 D값이 클까요? 2일 때가 훨씬 크죠? 그러면 D값이 크다라는 소리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D값이 크다는 소리는 뭐냐면 어제이센트한 심볼 간의 거리가 크다는 소리죠. 그러면 더 좋을까요? 나쁜가요? 좋죠? 외나에 훨씬 더 덜 민감하다는 소리죠. 그죠? M은 8일 때는 D는 아주 더 작아질 거예요. 거의 제곱의 단위로 작아지니까 8하면 64. M은 2일 때는 4. 64분의 4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16분의 1 정도. 그러니까 16분의 1 정도의 거리가 더 줄어드는 거예요. 바이너리일 때 이 D가 1이라고 한다면 지오메트리컬리 한 디스턴스가 1이라고 한다면 얘는 16분의 1밖에 안 돼요. 에러에 훨씬 더 민감함이죠. 노이즈는 똑같은데. 그렇죠? 노이즈의 베리언스는 똑같이 2분의 n제로 똑같은데. 그러면 성능이 어떤 게 더 나쁘겠어요? M은 클수록 성능이 나빠질까요? M은 클수록 더 좋아질까요? 나빠지겠죠. 왜냐면 미니멈 디스턴스가 줄어들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또 이 결과를 보고 해석할 수 있는 그 방법이 그러한 내용들이다라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그려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컴퓨터로 그려보면 돼요. 컴퓨터에 다 Q 펑션도 디파인이 되어 있고, 하고 이 값을 집어넣고 대부분 n dot noise power spectral density 2분의 n0죠. 그 값은 이미 거의 다 주어져 있어요. 왜냐면 이 2분의 n0 값은 무엇에 관련되어 있냐면 실내 온도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룸 템퍼러처인 상황에서 볼츠만 상수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이 노이즈 스펙트럴 덴시티는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n0 값은 주어져 있다는 거죠. 주어져 있고 내가 보내는 파워의 전송은 얼마니까 에너지도 계산할 수 있고 이것을 해서 내가 어떤 사이즈로 보낸다라고 한다라면은 이 값을 해서 그린 그림이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다 이거야. 이 그림을 보면 10의 마이너스 6승의 심볼 에러 레이스를 얻기 위해서 바이너리를 썼을 경우에는 약 10.5dB의 dB over n 낫이 필요해요. 반면에 M은 4일 때는 14.8, M은 8일 때는 19.6dB. 3dB 차이가 나면은 파워가 몇 배가 필요하다고요? 3dB 차이가 난다면 2배가 차이가 나요. 파워가 2배가 나는 건 엄청난 파워죠. 보면 10.5dB, 14.8dB, 3dB 이상 차이가 나요. 스펙츄럴 인퓨전시, 좀 더 많은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들이 치료해야 하는 대가는 이러한 파워다. 알겠죠?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바이너리 아니 저기 MRE PAM을 했는데 MRE XM MRE 오스모널 시그널에 대해서 똑같이 해보고 싶어요. MRE 오스모널일 때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MRE 오스모널일 때는 실제 MRE 오스모널 왜 MRE 오스모널이라고 하냐면 시그널 S1부터 SN까지가 서로 오스모널하기 때문에 MRE 오스모널이라고 해요. 그 가장 쉬운 예가 뭐였냐면 ppm이었죠. 그렇죠? 그 노트에는 내가 그 프리퀀시적으로 어떻게 오스모널리티를 만들 수 있는 시그널을 했단 말이에요. 공간적으로 오스모널을 만들 수가 있어요. 내가 안테나가 두 개가 있는데 얘는 이쪽으로만 가고 얘는 이쪽으로만 가게끔 내가 만들어 놓는다면 공간적으로 얘네들이 절대 부딪히지 않아가지고 공간적으로 얘네들이 오스모널하게 시그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오스모널한 시그널이라고요. 금방 말한 기술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LTE의 핵심 기술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두 사람한테 동시에 보내는 거예요. 주파수를 똑같이 쓰셔야 돼요. 어떻게 만드냐면 공간적으로 오스모널을 만들어서 공간적으로 오스모널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걔네들을 동시에 보내가지고 전체적인 레이트를 확 올리겠다 라는 거가 LTE 기술과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저기 11N 무선랜에서 11N의 그 핵심적인 기술이라는 거니까 그걸 막 이게 점점 더 이제 이볼루션을 시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오스모널을 만들 수가 있는데 오스모널 시그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대방하고는 다 오스모널리티가 이루어져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배운 ppm이라는 게 그런 것들은 다 이퀄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똑같이 에너지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스모널리티 이외에 한 가지 더 컨스트레이션을 준 거가 모두가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했었을 때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SNT는 M은 1부터 해갖고 MR이니까 M인데 오스모널 시그널이기 때문에 MRE가 되는 거죠. 그렇죠? MRE가 되고 디멘전이 어떻게 돼요? 오스모널 시그널에서 M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SM1 M 이거는 내가 만약에 이거를 N이라고 쓸까? N 디멘셔널이니까 여기가 S2T라고 한다면 S21 그래서 그런데 MR이 오스모널이라고 한다면 디멘전이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서로 오스모널리티를 만드는 방법 중에서 오스모널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S1은 우리가 벡터 형태로 그러니까 S11하고 S1N까지의 벡터 형태로 나타낸다면 이에 S 나머지 부분은 다 0 S2는 첫 번째 0, 두 번째 자기 S 그다음에 0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서로 오스모널을 조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서로 시그널끼리 서로 하면은 제로가 나오겠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다 0이고 하니까 서로 이너 프로덕트로 하면 0이 나오죠.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오스모널리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서로 이너 프로덕트에서 0으로 나오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다른 거 그렇게 많이 알지는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많이 알고 있는 거 중에서 지금 머릿속으로 오스모널 하나도 만들어봐라 하면 딱 하나밖에 못 만들 거.
물론 다른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하나는 무엇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서 하고 다음에 기회되는 이야기를 할게요. YC 코드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하면 오스모날리티라는 걸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니까 디모듈레이터의 아웃풋은 어떻게 나올까요? 디모듈레이터의 아웃풋은 아웃풋이 몇 개가 나와야 될까요? 이 콜레이터 몇 개 필요해요? N개. 그러니까 디모듈레이터 아웃풋은 N개. 그래서 그렇게 Y1, Y2, 그래서 YN. 이 M은 M하고 같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생각하면 여기를 N이라고 쓰고 여기서 N은 M하고 같다라고 말하는 게 어울리는 표현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자 S1이 보내졌다라고 한다면은 Y1은 뭐가 될까요? Y1은 Y2는 N2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나머지 다 노이즈만 나오고 있더라고요. 노이즈만 나오는데 이 N2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N 오브 T에다가 뭘 곱해야 될까요? 나머지도 똑같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왜 그러는지는 디모듈레이터 이걸 모르겠다라고 한다는 건 디모듈레이터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박수를 한번 해보세요. 왜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라면 이렇게 된다라면 이걸 보고 나는 이제 옵티멈 리시버 그 디텍터를 할 텐데 어떻게 디텍션을 해야지 되냐면 얘하고 이것 간의 거리하고 그 거리가 가장 짧은 것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거가 옵티멀한 경우가 될 텐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y-sm의 제곱을 미니멈 하는 m을 찾아라 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것을 해보면은 미니멈 y제곱 마이너스 2 y와 sm의 코릴레이션 그 다음에 sm의 제곱 이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y제곱은 m에 따라서 모두 다 똑같으니까 이거를 미니멈 m 마이너스 2y sm 플러스 sm 제곱 하고 같은데 이퀄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똑같이 이 s로 같아서 이것만 보면 되는데 그렇죠? 아까 저기 보세요. sm 보면 다 ES로 다 같아요. 에너지가 마이너스가 붙여서 맥시멈 m이 되는 이자도 빼버리고 y와 sm을 찾아서 가장 맥시멈인 것을 찾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라고 우리가 말했어요. 맥시멈 코릴레이션 매트릭스 값을 주는 m을 디시전하는 거가 결국 nl 디시전 룰하고 같다. 그거는 이퀄리 프로그램일 때 맵 디시전 룰하고 똑같다. 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렇다면 자, S1을 보냈는데 Y부터 Yn 이렇게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Y 베타가 있는데 Y 베타는 이렇게 밸류로 나오겠죠. 값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게 N이 될 거고 이게 N은 M하고 같아서 S1을 보냈는데 이렇게 N개의 서로 다른 베타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얘하고 코릴레이션을 시켜. 그렇죠?
코릴레이션을 시키면 뭐가 나올까요? 첫 번째, Y하고 S1하고 코릴레이션을 시키면은 뭐가 나올까요? 자, S1이 이거죠. 루트 ES. 루트 ES. 이거를 순서를 바꿔갖고 Y라고 쓴다라면은 루트 ES에다가 Y. Y는 Y1. M1. 그 다음에 두 번째 0. 0하고 여기 Y2, N2 하고 곱해서 더해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Y3하고 여기 S1에 여기 세 번째 숫자 0. 나머지 다 0이 될 거라 이거. 그렇죠? S1을 보냈다 가정하에. 그 다음에 이 룰에 의해서 M은 2일 때를 또 해봐요. S2하고 Y하고 해보면 뭐가 나올까요? 0하고 얘하고 곱하니까 0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N2하고 루트 ES가 곱해지니까 루트 ES N2가 나올 거예요. 나머지는 다 0이 돼서 이거 하나 나올 거예요. 쭉쭉쭉 해보면은 SN일 때는 뭐가 나올 거냐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의 옵티멈 디텍터에서는 뭘 할 거냐면 이런 크기를 다 비교해서 가장 큰 값을 주는 거가 이거라고 한다라면은 나는 S1이 보내졌다라고 디텍션을 내릴 것이다. 디시션을 최종적으로 내릴 것이다. 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아니라 다른 값이 컸다라면은 N2가 커가지고 그 에러에 대한 영향이 나타날 거다라는 거죠. 그쵸? 그쵸? 이 크기를 비교해서. 그래, 안 그래요? 맞는 것 같아? 지문 있어요?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데? 이해돼? 네. 자,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결과적으로 금방 여기 맥시멈 코릴레이터를 써가지고 비교한다는 건 요거하고 같은데 요거 크기를 다 비교해서 가장 큰 값을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경우는 뭐냐면은 S1이 보내셨을 가운데 S2가 보내진다면 여기 루트 ES N1이 되고 여기에 루트 ES 플러스 N2가 되겠다. 이 크기를 비교하는데 이 크기를 비교하는데 봤더니 앞에 루트 ES가 다 똑같아요. 그쵸? 다 똑같이 있으니까 이걸 곱하나 안 곱하나 똑같겠죠? 그쵸? 그래서 비교를 하는 거를 요거를 다 지웁시다. 요거를 비교해서 choose M 이걸 맥시멈 주는 M을 추수하겠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똑같은 그 지점 룰이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에러가 일어나질 않을 확률을 한번 구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거에 대한 에러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에러 확률을 바로 구하자니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어프로치를 할 거냐면 코렉 디시전 프로바빌리티를 먼저 해보고 싶어요. 언제? S1T가 보내졌다는 가정하에 S1T가 보내졌다는 가정하에 이걸 한번 구해보자. S1T를 보냈는데 내가 코렉 디시전은 언제 일어나는지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확률적으로 이벤트 코렉 디시전이 일어날 이벤트는 언제냐 그걸 수학적으로 써봐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루트 ES 플러스 L1이 N2보다 크고 즉 얘가 잘 커야 되겠죠. 그렇죠? 또한 AND 루트 ES 플러스 N1이 N3보다 크고 해서 루트 ES 플러스 N1이 끝에 있는 N보다 클 확률을 구할 수 있으면은 그러니까 요거가 코렉 디시전 할 수 있는 이벤트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바로 이 확률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가 S1T가 보내졌다는 가정하에 한다면 probability of correct decision given S1T
SOT가 보내졌을 때의 correct decision probability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SOT가 보내졌을 때 correct decision probability 그 다음에 S2T가 보내졌을 때 correct decision probability 또 구해봅시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하고 똑같은 구조이지만 내용만 변했을 거예요. 변하고 그 확률을 구해보면 이 확률도 여기가 조금만 이 N1이 N2로 변하고 2가 1으로 바뀌고 그것만 빼고는 모두가 같을 거예요. 그래서 그 확률이 모두 똑같이 N개가 서로 다 같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correct decision probability를 이거를 S1이 주어져 있을 텐데 이걸 average correct decision probability 해보면 probability of S1 곱하기 probability of correct decision인데 S1일 때 probability of S2 probability correct decision인데 S2 해서 probability of SM probability of correct decision SM 이렇게 되는데 이 각각이 다 n분의 1로 같다라면 같고 이 확률들이 서로 다 같다라면은 요거 하나만 구해도 correct decision probability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자, 이거를 이렇게 봅시다. probability of y1이 이거는 y1이고 이거가 n2보다 큰 확률, y1이 n3보다 큰 확률 해서 y1이 nn보다 큰 확률, s1이 보내진다는 확률 하나요. y1이 아니라 y가 되죠. 첫 번째 이거 뭐 y1의 pdf를 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서처럼 여기에 y1이니까 원하고 로트 파이나 e2d 마이너스 맨날 y1 마이너스 그 다음에 루트 es의 제곱 이렇게 이거를 이용해서 첫째 n2, n3, nn 이 서로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가정하에가 아니라 서로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 증명을 했을 거예요. 했기 때문에 각각의 이 여기 인터섹션인데 콤마는 이거의 확률들은 각각의 확률, 요거 확률을 각각 곱한 거 똑같아서 그거를 구하고 y1이 마치 상수인 것처럼 했지만은 이제 그거를 좀 에버리지를 시켜가지고 하는 일종의 약간의 수학적인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심플 에러 레이트 오쏘구나 MR이 오쏘구나 시그널을 구할 수가 있어요. 시간당 이거 수요일날 구할 텐데 결론적으로 1분이 남아있으니까 1분 동안 이렇게 해보면 1분 동안의 결과를 보면 자 아까 이 중요한 결과를 말해드리니까 이 과정들 아까 수학적으로 막 PAM 내려온 과정 수학적으로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연습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스스로 믿고 이 결론을 머릿속에다 지금 가지고 가세요. MR이 오쏘구날 시그널에서 M 값을 크게 하면 할수록 아까 PAM에서는 M 값을 크게 할수록 서로 간의 디스턴스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MR이 오쏘구날 시그널은 M 값을 크게 아무리 하더라도 똑같이 디스턴스는 여기서 보는 것 같이 루트 ES가 돼요. 이 루트 ES가 돼요. 이 루트 ES가 거리가 그 차이가 이 루트 ES가 돼요. 거리를 아무리 늘린다고 해도 미니멈 디스턴스 저희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똑같아서 성능이 더 나빠질 것 같지 않죠? 그렇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러는데 그래서 M 값을 그러면 무한대로 보내면은 에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풀 수가 있어요. 그거를 다음 시간에 식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M으로 무한대로 가면은 심플 에러 프로버빌리티가 어디로 접근하냐면 0으로 접근한다는 걸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아주 특이한 오릴레이션. 심플 에러 레이트를 0으로 만들 수가 있다 이거예요. MR이 오쏘구날 시그널을 쓰면 M을 무한대로 계속 키우면 그 대신에 조건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조건. 금방 말했던 무한대로 보낸 데 있는 조건이 뭐냐면은 EB over N0 시그널 에너지 대 노이즈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비율. 그 비율이 적어도 0.6dB인가? 0.64dB인가? 그 이상이 되는 조건만 만족을 한다라면 네, 제가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줄게요. 마이너스 1.6dB. 마이너스 1.6dB 이상만 되면 존재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 마이너스 1.6dB를 샤논 리밋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샤논 리밋에 접근하는 성능을 얻기 위해서 샤논이 1948년에 논문을 내는 이후로 한 50년간 계속해서 해왔다라는